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상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 입찰 공고가 나와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관련 정보들 좀 발빠르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공고가 갑작스럽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공고가 났지만 사실 입찰 참여 기간이 바로 돌아왔습니다. 4월 2일부터 저합 같은 경우는 참여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서둘러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네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지사항 들어오시면 관련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물론 카페 태양광발전의 모든 것 다음 카페 들어오셔서 최신 글 보시면 관련 공고문 그리고 공고 내역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입찰에는 조금 제가 상반기에 영상을 찍으면서 상반기에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입찰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올 거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공고 나오는 걸 좀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입찰 공고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관련 Q&A랑 파일 첨부 파일로 들어와 있는 건데, 업체에 위임을 하시더라도 관련 공고문이랑 Q&A 내용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입찰은 나의 책임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업체에 위임을 하셔 업체에서 오기를 했다든가, 금액을 잘못 썼다든가, 원으로 써야 되는데 1,000원 단위로 썼다든가, 그래서 입찰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차피 사업자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한 번 결정이 되는 걸로 우리는 20년 동안 적용이 돼야 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하게 관련 규정들 확인하시고 관련 내용들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이번 공고 물량이 그런데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공고 물량이 1200메가와트가 났는데요.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공고 물량이 500메가였습니다. 입찰 공고 물량이 조금 많이 날 거예요 라고 예상은 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1200메가까지 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2배 이상 지금 물량이 나왔는데요. 그렇다 보니 금액에 대해서도 사실 금액을 얼마 쓰시면 돼요, 얼마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도 못하고 있지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업 허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입찰에 선정이 되면 5개월 안에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등한 경우가 있을 경우 2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관련 공고문 밑에 살펴보시면요, 부득이한 경우 한전 연계 문제로 공사가 안 된다면 7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입찰 선정이 되는 게 6월, 5개월 개발행위 허가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면 11월. 그런데 개통 연기가 안 돼서 6개월, 7개월 연장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면 내년 5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듈 가격이 360원, 뭐 380원 정도 하는데, 내년 5월, 내년 4월, 내년 2월에는 모듈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떨어진다? 그럼 시공비가 1,000원, 우리 REC 판매 금액은 지금 확정을 해놓고 시공 금액은 1,000만원씩 더 내려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허가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명확하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저합 같은 경우는 고민하실 시간이 많지도 않습니다. 오늘이 31일인데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찰 참여 기간이면, 10일날 금요일날은 서버 다운이 될 수도 있고 참여를 못할 수도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준비하실 수 있는 여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불만인 건, 제가 입찰 나올 때마다 입찰 참여 내역이나 평가 내역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찰 참여를 하는데 발표가 5월 26일입니다. 물론 참여하는 것들이 많고 평가해야 될 것들이 많겠지만 5월 26일 한 달 이상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여에 대한 점수는 공개할 수가 없다. 물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알지만, 그런 부분은 좀 고쳐서 해야 되지 않나,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상한 가격은 172,465원, 원 단위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REC 많이 떨어져서 현물 거래도 안 되고 계시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장기거래계약 참여를 유도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년 계약이었던 게 20년 계약으로 바뀌어진 거에 대해서 그다지 유익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업자로서 보더라도. 왜냐하면 지금의 200만 원이 20년 후에 200만 원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정책은 장기거래 계약을 엄청나게 유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S&P가 폭락을 해서, 그렇죠, 물론 S&P가 당장에 제주도는 오를 여지가 많지가 않지만 17만 7천 원이면 제주도의 S&P만 170원이 넘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합쳐서 17만 7천 원, REC까지 해서도 18만 원, 19만 원 정도라면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면밀하게 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평가 내역에 대해서 관련 서류들 좀 사업자분들께서 반드시 좀 한번 챙겨보십시오. 참여서 평가 내역들 30점에 대한 배점 관련된 내용들 들어와 있고요. 30점에 대해서 가점을 받으시려면 계량평가는 어차피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업 내역서 평가는 점수가 등락이 있을 수가 많습니다. 있을 경우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저는 몇 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라고 물어본다고 대답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지만 1점, 2점 차이의 금액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면밀하게 준비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주민 참여형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설비의 경우에 우리는 농업인이라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1년 이상 시점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관련된 내용들을 첨부 파일로 사업 내역서에 다 스캔을 해가지고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저희는 조건이 되어라고 한다고 가점을 주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들 전부 다 스캔을 해서 첨부를 하시고 원하는 서류 양식에 맞춰서 입찰 참여를 하셔야 조금이라도 나은 점수를 받으시고 동점일 경우에 조금 더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냥 다 누구나, 물론 공정하겠지만 누구나 다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많으시고요. 지금 공정가격 경쟁 입찰 관련 Q&A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업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업체에 위임했더라도 반드시 관련 내용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체에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고요. 관련된 금액들 궁금하실 텐데 제가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을 드린다 해도 신뢰가 될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 의견 궁금하시다 보니까 카페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하시면 관련돼서 뭐 얼마 입찰 생각하고 있다는 분들 의견 교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사업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쟁 입찰 자체가 과연 모두가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모두가 공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전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조금 더 공정한 내역들이 나왔을 때 참여율도 높아지고 더 많은 사업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찰 30점의 배점 차이는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 그게 공정하다라고, 누구나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체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신 거고요.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입찰 기간이 나왔고 공고 물량이 작년에 500메가였던 게 지금 1200메가가 나왔다 보니까 아마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상한가에 쓰세요. 전부 다 상한가에 쓰면 됩니다. 전부 다 상한가에 쓰면 상한가에 붙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붙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우리는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들은 달라야 합니다. 상한가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상한가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누군가 책임 없이 그냥 떠벌리는 이야기들, 아무런 이유 없이 REC는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입찰 참여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카페에도 관련 내용들 많이 토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정보들, 앞으로 나오는 정보들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